슈퍼태풍, 열대저기압, 폭풍우, 동아시아 전역을 삼킨 기상대재앙의 서막. 추석을 맞이하는 2025년 가을, 하늘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저기압과 전선의 비구름이 몰려오며 가을치고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 그 뒤를 이어 동아시아 전역에는 연속된 태풍의 행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태풍의 경랑 속으로 9월 17일 추석 무렵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최강으로 기록된 태풍이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반도는 그 공포의 흔적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9월 25일 베트남 북부에는 슈퍼태풍 18호 라가사가 상륙했습니다. 초강력 바람과 폭우는 하노이 인근을 초토화하며 수십만 명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9월 29일 이어 태풍 20호 부알로이가 발생, 일본 남쪽 해역에서 힘을 키운 이 태풍은 북태평양 전역을 뒤흔들며 예측 불가의 경로를 보였습니다. 10월 6일 추석 당일 무렵 또 하나의 괴물이 태어납니다. 21호 태풍 마트모. 베트남이 제출한 이름으로 하롱베이를 상징하는 이 태풍은 남중국해를 휩쓸며 하노이를 향해 폭풍우를 퍼붓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 남쪽 해역에는 열대 요란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성장할지는 미지수지만 언제든 세력을 키워 동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풍은 러시아 사할린 해역까지 북상한 뒤 소멸하지만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 일본에 이르니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재난 자국을 남깁니다. 기후의 역습, 평년과 다른 10월의 공포. 평년엔 10월은 태풍의 막바지입니다. 보통 3에서 4개가 발생해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슈퍼태풍, 연속태풍, 열대저기압이 꼬리를 물며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 역시 예측 불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이상이 아닙니다. 해수면 온도의 비정상적 상승, 북극 한기의 불규칙한 남하, 엘니뇨와 라니냐의 충돌, 모든 변수가 겹치며 태풍은 더욱 강력하고 더욱 불규칙하며 더욱 파괴적이 변했습니다. 재난의 연쇄,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제주도를 강타한 저기압은 이미 첫 번째 경고입니다. 추석 연휴 한반도를 덮친 전선 비구름은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라 대형 태풍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중국 남부와 베트남을 휩쓴 태풍들은 언제든 북상해 한반도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남쪽에서 꿈틀대는 열대 요란은 새로운 태풍 후보로 동해, 남해를 동시에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추석은 끝이 아니라 대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 2025년 추석, 우리가 맞이한 것은 평온한 달빛이 아니라 연속된 태풍과 저기압이 몰려오는 동아시아 기후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저기압과 전선 비구름의 시험대가 되었고, 베트남 하노이는 슈퍼태풍 라가사와 마트모의 폭풍 위에 흔들리고 있으며, 일본 남쪽은 새로운 태풍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상뉴스 시청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대비, 사회적 경계, 국제적 협력입니다. 올해의 추석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평온을 앗아간 추석, 동아시아가 태풍의 재단 위에 놓인 해. 추석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삶을 나누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명절이 곧 재난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귀성, 귀경길의 대혼란, 비와 강풍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항공편 모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절 교풍 정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변모합니다. 도시의 취약성,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는 빗물 펌프와 하수도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잠실, 강남, 대구, 저지대는 단 몇 시간의 폭우에도 침수 악몽을 겪을 수 있습니다. 농촌과 수확 피해, 추석 직전의 폭풍우는 벼와 과수, 하우스 농작물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가 피해가 아니라 물가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 밥상에 올라야 할 곡식과 과일은 올해는 강풍에 쓰러진 채 들판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연결, 동아시아 전역이 흔들린다. 이번 태풍 시즌의 특징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연결된 재난 무대라는 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슈퍼태풍 라가사와 마트모의 연속 강타로 도시 전체가 침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피해는 이미 수십만 명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남부,
광등성과 하이난은 태풍 경우 한복판에 놓여 항만, 물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본 남쪽 해역에서 열대요란인 연이어 발생하며 태풍 후보근이 끊임없이 살아버렸습니다. 태풍 부알로이가 일본 남부를 스치듯 지나간 이후 일본은 여전히 불안정한 대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태풍이 최종 소멸하는 것은 사할린 해역이지만 그 여정에서 남긴 피해 흔적은 동아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재난의 사슬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동일한 기후재앙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는 명절. 사람들은 이제 추석을 따뜻한 달빛의 명절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기상재난은 명절의 의미마저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름달 대신 창문을 흔드는 강풍 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밤새 휴대폰 속 기상특보를 확인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추석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구나. 명절의 심리적 상징은 올해를 기점으로 달빛의 축제에서 재난의 계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북극 한기는 불규칙하게 남하하며 기후 시스템을 뒤흔듭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교차하며 대기 순환은 극단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추석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평년 10월의 태풍은 평균 3개에서 4개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5년은 이미 그 수치를 넘어 슈퍼 태풍과 연속 태풍이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후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추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25년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덮친 저기압, 베트남 하노이를 삼킨 슈퍼 태풍, 일본 남쪽의 열대요란, 그리고 다가올 태풍 마트모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동아시아는 지금 기후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다면 올해 추석은 두고두고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 추석, 평온을 나사간 명절, 동아시아를 뒤흔든 기후재앙의 해, 세계 예보기관들의 충격적 경고, 태풍과 저기압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의 예보기관들도 잇따라 긴급 경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측이 서로 다르고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 93W가 빠르게 발달해 제21호 태풍 마트모가 되었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번 태풍은 예상보다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북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로가 한 번만 꺾여도 한반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즉, 현재로서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한다는 예측이 많지만 진로 변경 시 한반도 직격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역에 또 다른 열대 요란이 발생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예측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열대 요란은 언제든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평년과 다르며 일본 남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발달 속도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 태풍 시즌을 두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험한 시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장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격적인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동아시아에 최대 3개의 연속 태풍이 형성될 수 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중국 남부가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10월 초반 동아시아는 사실상 거대한 폭풍 실험장이 될 것이다. 이 CMWF의 컴퓨터 모델은 지금까지 비교적 보수적인 예측을 내놓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속 태풍, 다중경로, 동아시아 전역 충격이라는 매우 과격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역시 이번 추석 연휴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이용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날씨는 단순한 가을비 수준이 아닙니다. 저기압, 강풍, 그리고 태풍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전국 어디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침수와 교통 대혼란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라는 구체적인 권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예측은 흔들리고 위험은 커진다. 미국은 북상 가능성을 말했고 일부는 새로운 태풍 후보군을 경고했고 유럽은 연속 3개 태풍 시나리오를 내놓았고 한국은 전국적 재난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즉, 세계 주요 예보기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평온은 없다. 태풍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이 사상 초유의 기상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JTWC 태풍 경로 꺾이면 한반도 직격. 먼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의 발표입니다.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 93W가 제21호 태풍 마트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로가 조금만 꺾여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태풍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기상청, 열대요란, 언제든 태풍 된다. 일본 기상청은 또 다른 불길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일본 남쪽 해역에서 열대요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태풍으로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을 두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풍 시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ECMWF, 연속 3개 태풍, 동아시아 초토화.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10월 초 동아시아에 최대 3개의 연속 태풍이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 중국 남부, 일본 열도, 한반도가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간다. 10월 초의 동아시아는 사실상 거대한 폭풍 실험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수적인 분석으로 유명했던 ECMWF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상청,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은 공식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단순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저기압, 강풍, 태풍 가능성까지 겹쳐 전국 어디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침수와 교통 대혼란을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아니라 재난의 무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북상 가능성을, 일본은 새로운 태풍 후보군을, 유럽은 연속 태풍 시나리오를, 한국은 전국적 재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5년 추석 연휴는 명절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리는 기상재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우산 한 개가 아니라 생존 계획입니다. 추석, 더 이상 평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앵커멘트.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추석, 전국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물폭탄, 동해안은 태풍급 강풍과 폭우, 남부와 제주도는 저기압 영향으로 이미 불안정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각지의 기자들을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잠실, 현장 기자 연결. 네, 저는 지금 서울 잠실의 한 저지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직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추석 다음 날인 10월 7일 수도권에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하천과 지하차도가 많아 불과 몇 시간 만에 침수 재난 현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귀성 귀경길 차량이 몰리는 시점에 폭우가 겹칠 경우 교통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강원도 강릉 해안가 연결.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파도 높이가 이미 3m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 10월 6일 동해안에는 20mm 내외의 집중호우와 초속 7m/s 이상의 강풍이 동시에 예보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방파대에도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해안가 주민들 물론이고 낚시, 레저 활동을 계획한 시민들은 절대 바다에 접근하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부산 고속도로 현장. 네, 부산 외곽 고속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 귀성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면이 젖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강풍과 폭우가 겹칠 경우 대형 트럭 전복, 다중추돌사고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기상대는 특히 바닷바람과 맞물린 고속도로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한순간의 방심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연결, 베트남 하노이. 네, 여기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입니다. 불과 며칠 전 슈퍼태풍 라가사가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수십만 명의 주민이 대피됐고 지금도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21호 태풍 마트모가 하노이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마트모가 현지에 상륙할 경우 이미 피해가 누적된 베트남은 사실상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기상재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보셨습니다. 서울, 강릉, 부산,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올해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는 기상재난의 시나리오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귀성, 귀경길 운전자 여러분, 반드시 기상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해안가 주민 및 어민 여러분, 바다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수도권 시민 여러분, 침수와 교통대란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5년 추석, 달빛 대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의 분노일지도 모릅니다.